지난해 12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죠. 잠시 들어보시죠.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 중이고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검찰은 이 고 김문기 씨의 유족을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 증인 신청이 100% 오케이 받아들여지면 본 재판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의 유족이 법정에서 조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장익현 이사장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유족들의 이 절절한 외침이 재판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채널A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해명했던 게 방금 영상에 나왔는데 네. 저 프로그램 도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자신은 골프 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골프 친 것처럼 몰아가더라. 근데 김문기 전 처장이 지금 이 자녀들에게 했던 영상통화 내용을 보면 골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세 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고 카트 운전을 김문기 전 처장이 했다고 했어요. 그럼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공직선거법상 쟁점 하나지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골프를 쳐놓고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 또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이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또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 사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모킹건이라고도 하겠죠. 예. 이 부분 때문에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발설했다라는 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장동 수사도 지금 차분하게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줄줄이 구속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는데 이게 권고에 따라서는 1심 판결이 6개월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네. 사실상 6개월 넘기겠지만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 1심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아주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측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서 유동규 씨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문기를 모른다고요? 나랑 셋이 호주에서 이재명 대표님, 유동규, 김문기 이렇게 셋이 골프도 치고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얼마 전 유동규 전 본부장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카트를 김문기 씨가 직접 운전을 해줬다. 그리고 5시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자, 검찰은 유동규 씨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부분을 신문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조서에도 있는데 그 조서 내용 이상으로 법정에 유동규를 불러다 놓고 신문하겠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어제 또 신경전이 좀 있었답니다. 우리 법조인이신 양재열 변호사님 한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직선거법에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게 되면 재판 진행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검찰에서도 사실 검찰에서 유동규 지금 씨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이유가 검찰에서 조사할 때 말고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도 언론 인터뷰 같은 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고 알만한 사실이었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 그게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이거를 못 물어보고 안 물어봤는데 그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에서 얘기했다는 건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 측 아마 그런 취지도 있을 겁니다. 법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관계 없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장 같은 것들이 나가더라도 법정에 기록으로 남거나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으로서 몰랐다고 했던 부분이 그럼 알았거나 몰랐을 때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로서 저 얘기를 할 때쯤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인가? 이런 걸 따져보면 과연 그게 뭐가 있었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부터 일단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판이 이제 본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뭐 만에 하나 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뭐 의원직 상실, 5년간 또 피선거권이 제한되죠. 그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고 뭐 민주당이 대선 때 그 선관위로부터 받은 434억 원 이것도 뭐 반환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요. 어쨌든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아주 날선 그런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